여러분 소가 마스크를 쓴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소의 트름이나 호흡으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 메탄가스를 없애주는 마스크를 씌우자는 건데요. 곡물 대기업인 카길은 이 소 마스크를 유럽 낙농가에 조만간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딱히 뭐가 이상하지 잘 분간이 안 되기도 합니다. 수천 년간 잘 살아온 소를 갑자기 문제 삼는 것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은 세상의 종말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 마스크가 개발되는 이유는요. 소가 소화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메탄은 대기 중에 12년 정도 살아남고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5배 이상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가 한 해 평균 약 100kg의 메탄을 입과 코를 통해서 공기 중에 방출한다고 합니다. 지구촌 10억 마리 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018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배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소의 메탄 방출을 줄이는 방법은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 가짜 고기를 먹는 것과 메탄 생성을 줄이는 다양한 첨가제를 소에게 먹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방식 말고 소가 배출한 메탄가스를 직접 흡수하는 제3의 방법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게 소의 콧등에 마스크 같은 장치를 씌워서 메탄가스를 즉석에서 다른 물질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태양전지로 구동되는 팬이 소의 트름을 빨아들이고 흡수된 메탄은 필터를 통과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상대적으로 온실 효과가 덜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전제가 되는 온실 효과를 통한 지구온난화는 의외로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 되는 소재입니다. 지구가 과연 예전보다 뜨거워졌는지도 다툼이 있지요. 물론 저도 예전에 알래스카를 갔을 때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을 직접 보곤 했는데요.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빙하가 계속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수년간 누적돼서 빙하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 이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지구온난화를 극적으로 부풀리고 이것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숨겨진 배경과 의도입니다. 일종의 환경 문제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투사해서 극단적인 환경 이론을 펼치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도 마찬가지죠.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공약들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탄소 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우리 사회를 녹색으로 바꾸는 근본적 대전환을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신설을 언급을 했고요. 이 지사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톤당 8만 원으로 부과를 하면 64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45%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현재의 목표치보다 2배가량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생각해보면 극단적 환경론 내지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지사가 언급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톤당 8만 원을 세금으로 매기면은요, 지난해 약 7,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포스코는 약 6조 원의 탄소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6조 원. 이 전 대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장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낮지요. 그래서 여당 대선 후보들의 탄소 중립 공약이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탈원전 공약의 판박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원전 폐쇄 등 탈원전에 따른 비용 1조 4천억 원을 전기료에 이전한 것처럼 탄소 중립도 비슷한 순서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하나같이 한국을 원시시대로 돌리겠다는 식의 발상들인데 이 좌파 매체 중심으로 나오는 소 마스크 보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급진적인 환경 공약들이 더 황당한 이유는 가장 많은 탄소 발생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미국 리서치 컨설팅 업체인 로돔 그룹이 지난 5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40억 톤입니다.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미국 등 나머지 선진국, 이 서구 선진국 총합을 훨씬 넘어섭니다. 정말로 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한국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전에 중국에게 항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지구온난화를 핑계 삼아서 온갖 희한한 논리에 희한한 세금을 때리는 흐름은 결국 전 지구적인 통제, 자유의 억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인간을 종으로 만들기 위해 발악해 왔었고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수록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어둠과 흥하면 인간의 자유를 뺏고 교회를 짓밟고 적그리스도 감시사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걸 위에 동성애 낙태 등 음란을 퍼뜨려서 교회의 힘을 빼버리고 지구온난화 이슈 역시 뻥튀기를 해서 감시와 통제,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드는데 악용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이런 흐름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데 혈안이 된 이들의 생각이 다 그런 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저희 민족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미혹과 거짓에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들이 감당할 자격이 없으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비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맑은 물을 저희에게 뿌려 저희로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새 영을 저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어 저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로 깨끗해지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길로 이 민족교회가 예비하며 더욱 청결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한민족교회를 이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